네, 지난 주말 LA 서부죠.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늘로 사흘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주가 1년 내내 산불 시즌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봉쇄 조처에 영아기 미운 2살 행태가 8살과 한테까지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발생한 산불이 생각보다 안 꺼지고 있네요. 네,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생해서 주말 내내 타오르고 지금 사흘째인 월요일 아침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10시 소방당국이 산불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일단 어젯밤 발표로는 진화율 0%입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남가주 기후가 지금 5월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만 하더라도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중반. 마치 겨울 날씨 같고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요. 또 어제 아침에도 LA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등 구름이 짙게 깔려 있고 습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사흘째로 접어든 데다 진화율은 0%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진화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LA시와 LA 카운티 소방국에서 모두가 다 진화 작업에 나섰던데 정말 왜 이렇게 진화가 더디죠? 소방국은 2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그곳의 험한 지형 때문입니다. 산불이 난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쪽 지형이 걸어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험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관들의 이 접근이 어려워서 한계가 있고요. 소방 헬기로만 진화 작업을 벌였고요. 또 하나는 일대 농작물들, 수풀들이 많은 탓인데요. 소방관에 따르면 이 50년 이상 기간 동안 그곳에 농작물이나 수풀이 불탄 적이 없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수풀들이 매우 건조한 편입니다. 그만큼 불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연료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10시 발표에서 얼마나 진화율이 올랐을지 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말 동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소방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만은 이번 산불이 시사하는 바가 따로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산불이 너무 빨리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산불의 방화가 의심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가운데 산불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시기가 꽤 이른 편입니다. 토펜가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스카 퍼거슨 위원장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산불은 정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월에 이런 대형 산불이 나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런 유형의 산불은 보통 11월에나 난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보면 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시즌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이번 퍼시픽 팰리세이드 산불은 이런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산불 시즌이 1년 내내 이어진다는 그런 소식도 있잖아요. 네네. 산불 시즌이 점점 빨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산불 시즌이 점점 빨라지면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불이 시즌이 빨라져서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1년 내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LA 소방국의 마가렛 스튜어트 공보관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산불 시즌이라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인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전체 지역에서 농작물, 수풀이 건조해지면서 산불은 1년 내내 발생하고 있다고 스튜어트 공보관은 말했는데요. 상당수 전문가들도 최근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지면서 이 서부 지역의 산불이 1년 동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주민이라면 산불이 자주 나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게 1년 동안 더 잦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재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이번에 미국인들이 재정적 편안함을 느끼는 순자산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대형 금융사죠. 이 슈왑사가 매년 벌이는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저축과 지출, 투자, 그리고 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조사인데요. 올해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 모던 웰스 서베이인데 financially comfortable,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봤는데 그랬더니 62만 4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62만 4천이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성별과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남녀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남자는 재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순자산 규모가 86만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62만 4천 달러보다 훨씬 높죠. 훨씬 높네. 네. 반면 여성은 32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훨씬 평균보다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별로 나눠서도 살펴봤는데요. 네. 밀레니얼 세대, 24살에서 39살 사이죠. 밀레니얼 세대는 61만 8천 달러의 재정적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X세대, 40살에서 55살 사이는 71만 7천 달러로 높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56살에서 74살 사이인데 이들은 60만 9천 달러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X세대가 확실히 좀 더 순자산이 많아야 재정적 편안함을 느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적은 순자산에도 좀 재정적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단 10,000불 정도 조금 더 적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62만 달러, 86만 달러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돈이 지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집의 현 시가에서 자기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을 뺀 순자산을 포함시켜서 지금 가는 그런 식이겠죠, 이게?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론이나 모기지나 이런 걸 뺀 네, 나머지 갖고 있는 순자산입니다. 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근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든 수치라면서요? 네, 작년 조사에서는 93만 4천 달러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2만 4천 달러니까 31만 달러나 더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정적 편안함을 느끼는 순자산 규모가 줄어든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네. 팬데믹 겪으면서 미국인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글로벌 보건 이슈와 경제 위기가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 순위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평가고요. 그렇게 또 전체 응답자 69%, 10명 가운데 7명 꼴은 정신 건강이 그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흥미로웠던 건 이미 이런 부를 이룬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FRB 조사에선 평균 74만 8천 달러 순자산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데 62만 4천 달러를 이미 가진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팬데믹으로 또 달라진 게 또 있는데 영아기, 미운 2살 행태가 훨씬 더 길게 이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미운 2살, 이걸 그러니까 terrible twos라고 하더라고요. 영아가 2살 안팎이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주 짜증이 나서 화도 내고요. 보호자 말 듣지 않고 떼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미운 5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쪽 미국에서는 terrible twos라고 해서 2살을 많이 얘기하나 봐요. 근데 요새 뭐 이렇게 방송 보면은 뭐 국민학교 2학년들 또
등살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네. 2살 때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나? 네, 이게 영아의 자아가 발달하면서 어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보호자들, 엄마 같은 경우에 육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미운 2살이 팬데믹과 또 그에 따른 샷다운, 봉쇄 조치로 8살 한테서까지 나타난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리스톨대 연구진이 설문조사로 네. 어린이 700명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서 발달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그랬더니 최고 8살 어린이한테서도 이 미운 2살 현상이 확인된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정서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습니다. 이 미운 2살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는 유치원 들어갈 때쯤 해서 급속하게 사라지는데요. 네. 근데 신질환 발병 요인 등을 연구하는 정신과 역학 전문가 브리스톨대의 레베카 피어슨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살이 넘는 어린이들에게서 이들의 나이에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그런 정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피어스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미운 2살 수준의 정서를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가능성 충분히 보여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코로나19가 아동 정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아동들의 정서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더 우려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것이라는데요. 네,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서 발달 지연 문제 코로나19 팬데믹보다도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해당 세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8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전에도 사실 이 팬데믹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 관해서 좀 들려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정서 발달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새롭게 나와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